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상호가 고충민원 행정사 이렇게 쳐도 되고 장태동 행정사 이렇게 치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제가 또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이런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장으로 퇴직을 하고 또 행정사 경험을 8년차를 하면서 실제 제가 느꼈던 것을 한번 솔직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지지난부터 2시간, 3시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첫째 시간은 행정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 항목이 뭐 10개 항목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한 경위를 다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엉뚱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쟁점이 아니라 쟁점을 서로 비껴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무조건 진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하기 전에 이왕이면은 담당자를 일단 꼭 만나봐라.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담당자하고 좋게, 이왕 어차피 이제 안 해준 거니까 안 해준 거 갖고서 뭐 싸우고 뭐 언성 높여봤자 자기만 손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서 차례도 한잔 하면서 거기 가서 좀 수상하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랬냐 해서 서로 주고받고 말도 좀 하면서 왜 누가 안 해줬는지, 어떤 이유로 안 해줬는지, 어떤 법에 위반이 됐는지, 그럼 법원 위반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또 누가 반대했는지, 팀장, 과장, 팀장, 실무자, 과장 이렇게 있죠. 라인에 누가 반대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서 그거를 잘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정보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화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관계는 행정심판을 쓸 때 사건 개요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걸 사건 개요를 하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사건 개요를 잘 적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는 감정적이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게 기재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만을 거기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보고서 위원들이 사건 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바쁜 일에 종사한다고 그랬죠, 위원들이. 그래서 대충 보고서 그냥 넘긴다.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행정심판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명확치 않으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주장하는 게 핵심 요지가 뭐야? 그래갖고서 거기서 시원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류 읽어보지도 않아요. 뭐 안 읽어본다고 표현하면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잘 대충 봐요. 읽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는 것도 읽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밑줄 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핵심 요지가 잘 간결하게 잘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에 드러난 것만 입법 부당사항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건 개요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부당사항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게 본론이야. 입법 부당한 게 뭐냐? 피청구인이
그거를 이제 적을 때 사실관계에 기재된 내용이 있어야지 입법부당사항에 넣어야 돼. 사실관계는 아무렇게 기재가 안 됐는데 입법부당사항에 넣는 거는 대법원 판례 정도? 요 정도 외에는 다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입법부당사항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입법부당사항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먼저 기재하고 덜 중요한 순서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법부당사항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입법부당사항은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최소한 기재를 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든 뭐든 그래야지 그게 행정심판 청구서가 되지.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기재했다. 그래서 그거 반박 들어와서 이거 아니네 그러면은 바로 지니까.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이렇게 잘못된 거 10가지 뭐 이렇게도 적어요 저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잘못된 게 확인되면 의원들이 눈에 딱 들어오면 이거 잘못한 게 맞네. 그러면 인용 들어간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망라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 중요한 것부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이제 5개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입법부당사항이. 그러면 이렇게 관련 법령을 꼭 밑에 딱 기재해 줘야 된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이렇게 5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5개는 꼭 기재돼야 된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막 주저리 이거저거 다 연결할 거 없고 해당되는 그 조항, 해당되는 조문만 그거만 딱 기재하는 거예요. 많은 거는 의원들이 나중에 찾아보게. 예, 왜냐면 많이 적어 놓으면은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재를 안 한다. 이렇게 관련 법령을 잘못된 조항마다 이렇게 잘못된 거 밑에 딱 관련 법령을 안 하면 뒤에다가 뭐 법령을 넣는다든지 법령을 안 넣는다든지 하면은 의원들이 그거 찾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령 찾아보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행정심판이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그게 잘 안 지켜져요. 반드시 관련 법령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돼요. 뭐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항상 이거 잘못했어 관련 법령, 이거 잘못했어 관련 법령 항상 논해야 된다 이거죠. 관련 법령도 핵심 골자만 둬야지 골자 아프게 해서 의원들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중언부언은 해서는 안 돼요. 한 패러그래프에 한 단락으로 거기서 딱 끝나야지. 이걸 뒤에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반복, 중언부언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축약을 해버려. 그냥 개조식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버리면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의원들이 이해할 정도는 표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탁 적어야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소위 말해서 우리 신문 사설 같은 거 보잖아요. 조선일보 사설, 뭐 중앙일보 사설 잘 쓰는 사설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잘 쓰는 글쟁이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작게 단문으로 작게 표현하면서도 중문이나 복문 같은 거 이렇게 안 써. 막 주저리 그리고 그래서 막 또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단문으로 해야지 강인하게 인상을 주고 딱 설득력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 단문을 많이 써요, 저도.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글 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표준말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표준말이 아닌 뭐 이상한 사투리를 막 쓰고 그러면 그 이미지가 확 굳히는 거야. 예, 우리 신문 같은데 사투리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맞춤법 가장 중요한 게 오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상식적으로 이런 왜 오타가 나왔지? 그래갖고서 아주 거기서부터 인상을 흐려요. 우리가 가지런히 이렇게 단장된 꽃길을 가는데 이상한 잡초 하나가 이렇게 딱 삐지고 나오면은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게 글 쓴 사람이 성의가 하나도 없구나. 한 2번만 읽어봐도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왜 맞춤법이 틀리냐. 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한다 이럴 때 그거를 계획으로 써야지 뭐 거의 이래 갖고서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만 모르고 쓴 거야. 알지만은 이렇게 하나를 빼뜨린 거야. 그러면 그런 거는 아주 나쁘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써야 돼.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 써도 맞춤법 같은 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 이런 데 글 쓰는 거 보면은 하나도 맞춤법에 어긋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띄어쓰기도 잘 봐요. 띄어쓰기도 어긋나지를 않아.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가 글 쓰면은 깔끔하니까 판사들이 보고서 아 이게 잘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막 몇 억씩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개인이 하는데 막 급해서 이 사건 저 사건 맡으면 사무장이 막 작성해 갖고 막 변호사들 들으면 변호사가 막 이렇게 대충 보고서 가서 변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져요. 나가면 무조건 져. 글 쓴 것도 엉터리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맞춤법도 틀리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당히 맞춤법 또 그다음에 요까지만 내가 할게요. 비속어 쓰면 안 돼요. 비속어. 어떤 사람 막 욕설도 적어. 욕설 같은 것도 적으면 안 되지. 그 사람 뭐 사기꾼 같다 뭐 이런 말 그렇게는 안 쓰겠지. 이거 뭐 그 사람 뭐 아주 그냥 뭐 고의적으로 막 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야 원래. 이게 이렇게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판단을 아예 잘못했다 막 이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가급적 법령에 나온 용어를 적는 게 좋아요. 법률 용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법에 있는 용어를 쓰는데 또 법령 용어만 갖다가 전부 그러면 그 법을 기재한 거지 그거는 재미가 없는 거지. 쉽게 적어야 돼. 쉽게. 법령 용어를 가급적 중요한 용어는 사용하는데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중학교 1, 2학년 우리 신문 사설 같은 거는 뭐 한 고등학교 수준 되나요? 하여간 우리 TV 연속국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그 다음에 신문에 있는 글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 이렇게 쓰거든요. 쉽게 적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 보편 타당한 지식의 수준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쉽게 써야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내용을 쉽게 이래 써줘야 돼요. 쏙쏙 들어가게.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그 다음에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글을만 봐도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 이래서 글에 호소력이 보여야 돼. 내가 뭘 호소합니다.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 글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호소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 이거지. 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욕해도 돼요. 그것도 자꾸 발전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